국내 증시가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의 발언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대형 호재를 타고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 연준의 매파적 FOMC 결과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히려 탄탄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코스피 9,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상승을 주도하는 주역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3%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요. 이는 팀쿡 CEO가 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공식화하며 직접적인 설비 투자 지원 의사까지 밝힌 것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팀쿡 CEO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제품 가격 인상과 공급 확대 지원은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메모리 및 스토리지 가격을 급격히 밀어올리고 있다는 진단은 향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장기화할 거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미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과 주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으며 그대로 국내 증시의 훈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애플의 막대한 현금 자산이 메모리 제조사의 설비 투자로 연결될 경우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공급망 강화와 수익성 향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큰 불확실성이었던 중동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든 점도지수 상승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전자서명하면서 합의를 공식화하자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매파적인 FOMC 결과가 주는 심리적인 압박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상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세로 시장을 방어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확실한 주도주를 바탕으로 거시적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지금 증시는 9,000선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식 보상 규모가 무려 1조 6,5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전체 지급액보다 4.8배나 많은 수준으로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 전체 주식 보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서 기업들이 주식 보상을 통해 임직원과의 성과 공유를 강화하고 핵심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가 3,771억 원 규모의 보상을 실시하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주식 보상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현금 성과급 대신 활용하고 있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 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RSU는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경우 무상으로 자사주를 지급하는 제도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보상 가치를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급 당시 산정됐던 주식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는 평가액 기준 약 2조 원에서 4조 5천억 원대로 2배 이상 불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임직원들은 성과급 이상의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리게 됐으며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100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식 보상은 총 2조 2,8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배에 이릅니다. 이미 작년 연간 지급액을 뛰어넘은 상태로 하반기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 교부가 예정된 기업들도 많아서 올해 전체 주식 보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이 큰 규모의 RSU를 수령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영 성과를 임직원 및 경영진과 공유하며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이끌어내려는 기업 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수익률 상위 1% 초고수 투자자들이 종목별로 뚜렷한 매매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집계 결과 고수들은 오늘 오전 삼성 SDI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이노텍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특히 삼성 SDI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수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 SDI의 중장기 성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반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기와 사마 콘덴서 등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거세게 쏟아져 나오면서 뚜렷한 매도 우위 흐름을 보였습니다. 초고수 투자자들의 매수 리스트 상위에는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팀쿡 애플 CEO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진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고수들은 이러한 업황 개선 신호를 빠르게 포착하여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같은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한창입니다. 기술적 성과가 뚜렷한 SK하이닉스는 매수세가 몰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단기 급등한 삼성전기는 매도 물량이 출혈되면서 대조적인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기판 사업을 영위하는 LG 이노텍에 대한 고수들의 관심도 눈에 띄는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부가 패키지 기판 시장의 호황이 예상되자 기술 다각화를 추진 중인 LG 이노텍의 성장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급등을 기록한 삼성전기에서 고수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소폭의 오름세 속에서 고수들의 매도 우위가 관찰됐는데요. 투자 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은 특정 테마의 급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기술적 해자를 보유한 기업의 저점 매수와 단기 급등주에 대한 과감한 이익 확정을 병행하며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을 추진하면서 최상위 리그인 프리미엄 리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100여 개 기업 편입이 검토됐으나 거래소는 제도 도입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입 기업 수를 70개 안팎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 우량 기술주군을 별도로 육성해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데요. 코스닥 150과 같은 기존 지수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우량 기업들에 대한 명확한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중심축이 바이오에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총의 31.8%를 차지했던 건강관리 업종은 이달 들어 25%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반도체 업종은 15.7%에서 24.7%로 급성장했습니다. 연초 대비 코스닥 전기 전자지수가 48% 넘게 급등하는 동안 제약 및 의료 정밀기기 지수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인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의 성장세가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닥은 명실상부한 AI 반도체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리그 개편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단순한 개인 투자자 위주 변동성 장세라는 인식을 깨고 우량주 중심의 건강한 투자 생태계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도주를 중심으로 패시브 자금을 대거 흡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던 것처럼 코스닥 역시 대표 우량주들을 별도 리그로 묶어서 기관의 장기 자금을 끌어들이는 통로로 삼겠다는 겁니다. 바이오 업종의 조정과 반도체 소부장의 약진이라는 업종 재편 흐름 속에서 거래소의 이번 리그 압축 전략은 코스닥 시장이 더 이상 바이오 중심의 테마주 장세에 머물지 않고 기술주 기반의 견고한 성장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최근 학력 제한 철폐 선언과 관련해서 재계에서는 원조격인 삼성의 열린 채용 사례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1995년부터 공채 전형에서 학력과 국적, 성별, 나이 제한을 모두 없앤 파격적인 인사혁신을 단행했는데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난 30여 년간 실질적인 제도로 뿌리내린 결과 최근 5년간 삼성에 입사한 고졸 및 전문대 출신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현재 삼성전자 DS 부문의 AI 팩토리 구축, DX 부문의 스마트폰 기술 개발,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핵심 부서 등 각 사업의 최전선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창업 이래 인재 제일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 인사제도의 혁신을 주도해 왔는데요.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한 이후 1970년 오일 쇼크나 2000년대 금융위기 등 대형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기 공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정기 공채를 유지하면서 청년들에게 예측 가능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3년 대졸 여성 공채 신설과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도입 등은 국내 채용 문화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러한 삼성의 선도적인 채용 혁신은 두산과 현대차, LG,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이 유사한 인적성 검사와 열린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학력 철폐로 시작된 변화는 채용 이후의 인사제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은 직급 통폐합을 통해서 조직을 수평적으로 재편하고 직급별 체류 연한을 폐지하여 역량 있는 직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평가제도 역시 학벌이나 연공 서열이 아닌 철저히 실력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은 삼성이 30년간 학벌보다 능력이라는 원칙을 유지한 덕분에 이제는 학력 제한 철폐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생존 전략으로 산업계 전반에 뿌리내리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해당 상품들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공식적으로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금감원은 최근 투자자들의 자금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상품들이 투자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출시 당시 4조 5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달 10일 기준 9조 6천억 원으로 12거래일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약 8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에 달해 단타 거래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연속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평균 36.9%에 육박했는데요. 일부 사례에서는 장개시 직후나 마감 무렵에 실제 순자산 가치와 크게 차이나는 가격으로 체결되는 현상까지 발생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들이 일반적인 상장지수 펀드와는 달리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고위험 파생 상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하루 만에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가로 주문할 경우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됐는데요. 금감원은 향후 해당 상품들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첫 단추인 관찰대상국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새벽 발표될 연례시장 분류 결과에서 우리 증시가 워치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MSCI 요구에 맞춰서 상반기 중 39개 제도 개선 과제 중 70% 이상을 이행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과거에도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등재 판단에 반영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심사에서 한국의 선진시장 도약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찰대상국 등재가 현실화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등재를 통해서 외환시장 자유화와 역의 원화 결제망 구축 등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으로 4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단순한 수급 개선이 아닌데요. 자본 비용 하락과 할인율 정상화를 통해서 한국 증시가 신흥국 시장이 아닌 선진국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이는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기록하고도 저평가받던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정당하게 재평가받는 리레이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올해 워치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약 24개월간의 관찰 기간을 거치면서 실제 지수 반영은 2029년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됨에 따른 일부 자금 유출과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요.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면서 이미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50만 원을 돌파하면서 250만 닉스 시대를 연 것은 한국 증시의 강한 기초 체력을 증명합니다. 앞으로는 한국 증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질적 도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 합의라는 거대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극심한 반도체 쏠림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FOMC 결과로 인해서 시장 전반의 체력이 약화된 가운데 투자 자금이 오직 반도체와 MLCC로만 강하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 자금이 오직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리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MLCC 대장주인 무라타 제작소는 12% 넘게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 전체가 반도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반도체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존 주도주들에게는 가혹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 합의 소식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관련 업종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방위 산업의 대표격인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을 비롯해서 조선 해운 섹터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는 자금이 반도체라는 단일 섹터로 대거 이동하면서 거시경제의 호재조차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소외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종전이라는 거대 이슈조차 반도체 장세에 묻히는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MLCC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섹터들도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간 시장을 주도하던 전력설비주인 LX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주인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마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매파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냉각된 상태에서 특정 섹터로의 자금 집중 현상이 강화되자 다른 주도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는 현재의 장세를 반도체라는 블랙홀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흡수하며 종목 간 차별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시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균형 잡힌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에 집중된 자금이 여타 업종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직접 전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합의가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에서 즉각 서명을 마쳤으며 관련 합의문은 이란 측과 중재국 모두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됐던 대면 서명식은 이번 전자 서명으로 대체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란은 오늘부터 즉시 60일간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도 향후 60일 동안 무상으로 보장받게 되어 중동 내 군사적 긴장 상태가 일시적인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이란의 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지원 계획인데요.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아닌데요.
대신 제3국의 자본을 대거 동원해 이란의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란은 장기간 이어진 제재의 여파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양국은 60일 이내 최종적인 평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데요.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의 현장 희석 처리와 핵 프로그램 현상 유지를 약속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최종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제재 조치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군사적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역시 여전히 유효한데요. 이처럼 즉각적인 전쟁 중단이라는 성과 뒤에는 핵 문제 해결과 자산 해제 등 여전히 풀지 못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60일간의 긴 협상 과정이 향후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중동 정세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리플의 레버리지 비율이 2026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크립토컨트 등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리플의 추정 레버리지 비율은 약 0.19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강제 청산이 잇따를 수 있어 시장의 리스크가 가중됩니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1.2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매수 세력이 1.17달러 수준의 핵심 지지선을 방어하고 있지만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이 자칫 시장의 일시적인 급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플은 현재 1.28달러에서 1.3달러 사이에 형성된 강력한 기술적 저항군을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가격대인데요. 앞서 리플은 다각적인 호재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저항선을 넘지 못한 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1.2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리플이 1.2달러 지지선을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을지 혹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까지 조정이 이어질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리플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지표는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규제 명확성 확보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등 제도적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체인 위에서의 유틸리티와 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의 레저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온체인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플의 가격은 기술적인 지지선 수성 여부와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 해소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강력한 기술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변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리플의 시장 지배력 차트에서 수년간 이어져온 하락 추세를 완전히 끝내는 강세 구조가 완성됐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오스틴이 공개한 주간 차트에 따르면 리플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최상단 저항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약 3.43%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돌파가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서 장기 하락 추세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시세 분출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지배력 폭발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분산되어 있던 기관과 고래들의 자금이 리플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라고 분석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에너지가 극단까지 압축된 이후 발생하는 하락 쐐기 패턴의 상방 돌파는 기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괴물 같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43%라는 시장 지배력은 여타 알트코인들의 자금을 흡수하고 리플의 독주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시장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플의 이번 강세 신호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머니무브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전환점은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을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리플의 시장 지배력 급등은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극심한 상하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뒤늦게 포모에 휩싸여서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고래들이 설계한 거대한 흐름을 냉혹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강세 신호가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구원 투수가 될지 혹은 부메랑이 되어서 알트코인의 동반 하락을 유발할지는 유입될 자금의 강도에 달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성을 잃지 않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시장 자금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주요 심리적 지지선인 6만 4천 달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시장의 안정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긴축 우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던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추가 하락을 저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6만 4천 달러 선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이 단기 과매도 구간을 지나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지지선을 중심으로 횡보세를 이어갈 경우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지선 사수의 이면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활발한 저점 매수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대로 진입한 직후 대규모 지갑 주소에서 매수 물량이 급증하면서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현재의 가격대를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한 합리적인 매수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비트코인의 지지선 사수는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 심리를 다소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경우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방어함에 따라 시장의 이목은 향후 저항선 돌파 여부로 향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여전히 매크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 구간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향후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상승세가 탄력을 받아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횡보 국면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거시지표 변화와 함께 주요 가격대의 거래량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지지선 사수는 시장의 체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